재개발 계획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의 가련 1구역. 그런데 이 동네에 얼마 전부터 크게 시끄러워졌습니다. 빌라촌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붙어있는 플래카드. 초등학교 지키기 운동? 그건 또 뭔가요?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한쪽 벽을 꽉 채운 지역 배치도에도 학교 예정 부지가 눈에 띕니다. 예. 뭐가 문제죠? 동네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초등학교 지키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몇몇 조합원을 만나봤습니다. 계획상에는 초등학교가 설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조합에서 학교 부지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낸 상황이고요. 거기에 조합에서는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금에서야 좀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될 당시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설명 자료에도 학교 예정 부지는 또렷하게 표시가 돼 있었다는데요. 그렇네요. 공부연도에 저희가 가련 1구역의 교육경량 환경평가를 제가 적합 판정으로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 다시 교지 관련해서 부지 관련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지에서 2,500평의 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걸 5,000평으로 넓히라는 거는 그냥 재개발 사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존 학교 부지가 협소해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2배로 넓혀야 허가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통지. 학교 부지를 이제 지금 기존에 잡혀 있는 것보다 2배로 늘려야 된다. 요구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왔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 신설비 교부 기준이라고요. 교육부를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내려온 자료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면접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비 교부 기준이란 교육부가 신설 학교 설립 비용을 지불하는 근거로 가련 1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던 2008년과 지금은 크게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교육청의 이런 통지를 받고 재개발 조합에선 기존 입장을 바꿔 학교 용지를 해제하고 싶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답니다.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이미 사업이 진행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토지 이용 계획의 요만큼인 땅을 2배 면적으로 해서 더 확보를 해달라고 그런다 하면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조합 측에서 사업성이 학교 떨어지는 부지 확대를 반대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는 조합과 초등학교 지키기 운동 양측. 하지만 해법은 다른데요. 학교를 짓자는 초등학교 지키기 측. 이들은 가련 1구역에 신설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가련 1구역에서 제가 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는 근처라고 하지만 가련 초등학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련 1구역에는 현재 초, 중,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다니게 될 등하굣길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15분 31초. 단지 중심으로 학교까지의 거리는 1.2km에 달합니다. 가련 1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여신내로 알려졌거든요. 상업지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동 인구도 많고 그만큼 차량의 이동도 많습니다. 맞아요. 현재 가련 초등학교 상태도 굉장히 아이들의 등하교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아이들이 한창 등교하는 아침 시간 학교 앞 도로는 꽤나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 보통 때 차들 많이 다녀요? 출근 시간인데. 아이들이 요리조리 자동차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아슬아슬한데요. 왕복 2차로인데 골목의 사각지대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련 초등학교 주변은 교통사고가 은평구에서도 가장 많은 학교로도 유명해요.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구역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가련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도 적지 않은 편.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가 23.7명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2명이나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맞네요. 2026년에 1,000세대 정도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살게 되는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어디로 가게 되나요? 그 당시 통학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를 가게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게 가련초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가려주셨고 기존의 그 구역의 총합구역이 가려주셨습니다. 조합원들은 단지 내 초등학교와 투자 가치를 연결짓기도 합니다. 요즘 신세대 부모 같은 경우는 차라리 리버뷰라든지 강변 뷰는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초품화에 대한 이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서도 훨씬 더 조합원들한테 이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학교 부지 해제를 주장하는 쪽은 왜일까요? 제작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합장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적정 면적으로 학교 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학교 설립 수요 부족을 사유로 재정 투자 심사.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지도 협소한 신설학교 승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력 심사 다 받았고 다 인허가 다 받았는데 추가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수 면적으로 해서 학교를 또 그 예산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뭐 학령 인구를 계속 감당하는 중이고. 이들이 학교 부지 해제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도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조합 집행부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배분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가 들어오면 좋지만 교육부가 못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전체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반 분양이라도 늘려서 조합원님들의 부담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게 조합의 입장이에요. 조합 측의 학교 철회 요구에 교육청으로부터 조합원 전체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알려달란 답변이 왔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이루어졌을까요? 교육청에서 온 거는 총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네들한테 답을 달라고 한 거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저희가 총회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총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힘들고 이사회 대의원회 하고 그러고 나서 의견을 듣고서 너희가 답을 주겠다. 해당 안건이 논의된 대의원 회의 속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남아 있었는데요. 일부 대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조합원 총회가 생략된 걸 문제 삼는 건 초등학교 지키기 운동 쪽도 마찬가지. 110명의 대의원 중에서 9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학교 해제를 찬성하는 형태로 말문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조합원들의 많은 언성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 갈등은 깊어지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선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조합과 교육청 간에 협의한 내용을 이제 유선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 조합원 2,600명 중 100여 명 남짓의 대의원이 결정한 학교 부지 해제 결정.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업 시행 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안건이라면 조합 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단지 경미한 변경을 초래한다고 하면은 그 대의원의 의견만으로 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찬반 이슈가 굉장히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조합 총회를 거치는 게 무방하겠죠. 도시정법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팽팽히 맞서고만 있는 양측.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한 후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의견이 맞냐, 내 의견이 맞냐 하면서 결국은 서로 토론을 하고 이해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가면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주민들도 이제 합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